음식에 담긴 재밌는 과학 이야기 듣는 시간입니다. 푸드톡톡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황금빛 옥수수에 대한 기사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옥수수 2탄. 지난주에 예고해 주셨잖아요. 네. 지난주에는 뭐 미래 식량으로서의 옥수수 그리고 공산품으로서의 쓰이는 옥수수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예. 오늘은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 옥수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듣고 가셔서 주변 뭐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슬쩍 좀 건네보면 재밌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알아둔다고 해서 딱히 쓸 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사실 요즘 너무 덥고 습하고 또 불쾌지수도 높잖아요. 맞아요. 네. 가볍게 좀 재밌게 나눌 수 있는 옥수수와 관련된 과학 상식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옥수수 내용은 좀 어려웠다면 오늘은 좀 머리 안 쓰고 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머리를 안 쓸 수 있는 걸로 기대를 하신 것 같은데 아. 제가 퀴즈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퀴즈요? 오. 네. 뭐 저는 자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옥수수 건가요? 수염의 개수와 옥수수 알갱이 개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OX로 답해 주시면 OX 요? 됩니다. 네. 저는 X요. 에이 설마 그 둘이 같을까요? 네. 제가 보기엔 옥수수 수염의 수가 훨씬 많아 보이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사실 알갱이 수, 옥수수 수염의 수 너무 좀 뜬금없잖아요. 네. 이건 맞으니까 문제를 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정답은 O가 맞습니다. 아, 이거 정말 네. 눈치가 빠릅니다. 네, 정답 아, O.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 둘이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뭐 과학적인 근거라도 있는 건가요?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옥수수는 네. 암꽃과 숫꽃이 한 줄기에서 한 곳에서 피는 그런 종류인데요. 네. 숫꽃은 줄기 꼭대기에서 피는 반면에 암꽃은 줄기 옆쪽에서 핍니다. 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꽃의 수술이 만나야 수정이 돼서 옥수수가 열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옥수수 수염입니다. 아. 옥수수 수염은 이 수정에 필요한 꽃가루가 이동하는 통로로서 정말 옥수수가 만들어지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수염 하나에 옥수수 하나를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옥수수 수염과 옥수수 알갱이의 개수는 같게 됩니다. 네, 정심심하신 분들은 일일이 세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자, 근데 옥수수 수염하면은 그 이전에 이제 V란을 만들어준다고 한참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음료로 드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효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미용의 기능이 좀 갖고 있는데요. 네. 바로 부기를 빼주고 또 이뇨작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부기를 빼준다면 뭐 얼굴을 V라인으로 만드는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저도 좀 방송 오기 전에 네, 얼굴 부었다 싶으면은 옥수수 수염차를 좀 네, 마셔야겠네요. 많이 드셔. 아니, 네, 적당히 드셔도 돼요. 네. 네, 또 하나 또 재밌는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이 옥수수 수염이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쥐 실험을 해봤는데요. 쥐에다가 고지방 음식을 먹이고 한 그룹에는 옥수수 수염 추출물을 먹이고 다른 그룹은 전혀 이제 먹이지 않고 고지방 음식만을 먹였는데요. 네. 실험 결과 이 옥수수 수염 추출물을 먹인 쥐에서 간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18% 그리고 중성지방이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옥수수 수염 추출물에 포함된 어떤 특정한 물질이 콜레스테롤 합성에 기여하는 이 효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네. 성인병 가운데 고지혈증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옥수수 수염을 끓여서 드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옥수수 수염차도 좋지만 저는 옥수수 하면 팝콘을 네, 생각을 안 할 그렇죠. 수가 없어요. 제가 또 워낙 팝콘을 좋아하거든요. 영화 네. 볼 때 항상 팝콘을 먹는 편인데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한 통을 다 먹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옥수수가 작은 옥수수 알갱이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팝콘이 되는 걸까요? 네, 이 옥수수 알갱이 안에는 한 14% 정도의 수분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 알갱이에 열을 가했을 때 이 수분이 기체로 바뀌면서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액체는 기체로 바뀔 때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데 네. 이 팽창하는 힘이 바로 팝콘을 만드는 겁니다. 어. 팽창될 때 힘이 이제 팝콘 알갱이에 가해지면서 이 알갱이가 그 껍질을 뚫고 나오고 그러면서 압축됐던 흰 알갱이가 마치 꽃처럼 부풀게 되고 그러면서 식어서 팝콘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팝콘을 자세히 보면 약간 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꽃 같기도 하고 터지는 소리가 좀 재밌기도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웰컴 투 동막골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팝콘 꽃이 이렇게 터지면서 내리는 장면이요. 네, 맞아요. 가장 팝콘이 터지는 모습을 좀 재미있게 묘사한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네. 사실 영화를 안 봐서 처음 보는 장면인데 오. 그러니까 수류탄이 터지고 열이 가해지면서 옥수수가 팝콘으로 변한다 이렇게 묘사한 거겠죠? 네, 뭐 과학적인 원리로 치자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저런 상황에서 팝콘이 터질 수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선 오. 이렇게 갑작스럽게 수류탄에 의해서 가해진 열이 네. 팝콘을 만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또 네. 결정적으로는 강원도에서 먹던 옥수수와 팝콘을 만들 때 쓰는 옥수수 종은 같은 옥수수긴 하지만 미세하게 좀 다른 종류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팝콘이 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팝콘이 된다는 건 어려울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뭐 생각을 해보자면 강냉이 정도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강냉이 비가 내렸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그렇죠. 물론 또 이제 강원도의 풍경과 강냉이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팝콘은 좀 어렵지 않나로 결론을 내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옥수수와 강냉이는 만드는 데에도 좀 차이가 있나 봐요. 네. 재료는 모두 둘 다 옥수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뻥이요 외치면서 네. 강냉이 만드는 장수분 예전에 뭐 시골이나 그렇죠. 장터에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저 어릴 때 그 뻥튀기 만들어주신 아저씨 앞에서 네, 기다렸다가 귀 막고 구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요즘에도 좀 종종 볼 수 있던데. 네, 맞습니다. 이 팝콘이 말씀드렸던 대로 열을 가해서 만드는 거라면 강냉이는 열과 압력을 동시에 가해서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강냉이 만들 때 쓰는 장비가 있잖아요. 네, 네. 그 검정색으로 아주 크게 네, 약간 항아리 모양의. 생겼죠? 그래서 열을 가한 뒤에 뚜껑을 열으면 순간적으로 뻥 하면서 그 강냉이가 나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 밀폐된 용기에 옥수수를 넣고 온도를 높이면 이 용기 안에서 압력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네. 닫혀있던 뚜껑을 갑자기 열면 압력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압력 차로 인해서 옥수수가 부풀면서 강냉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력 네. 차의 원리를 활용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강냉이는 옥수수의 열과 압력까지 가해져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둘 다 맛있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강냉이를 좀 드신다고 하는데 너무 손이 많이 가서 또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보는 거에 비해서는 칼로리가 그렇게 낮지만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리고 자주 또 많이 먹게 되는 특성도 있기도 해서 네. 다이어트로 강냉이를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추천하지는 않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많이 먹으면 또 안 되겠어요. 맞아요. 지금 저희가 팝콘에 강냉이까지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오늘 팝콘과 강냉이는 못 해 먹지만 옥수수를 꼭 삶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옥수수는 삶는 것보다 찌는 것이 더 맛있습니다. 특히나 네. 찰옥수수의 경우에는 쪄서 드시는 게 더 좋은데요. 그 옥수수 속껍질을 한 2~3장 정도 그 옥수수 위에 덮어놓고 네. 찌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줘서 조금 더 쫄깃하고 풍미도 더 높은 맛있는 옥수수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군요. 그러니까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그 쫄깃한 맛이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삶는 것보다 찌는 것, 그게 더 식감을 살리기 좋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점을 꼭 기억해 줬다가 저도 옥수수 네. 쪄 먹을 때 꼭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네, 저희 집도 아직도 먹고 있거든요. 2주에 걸쳐서. 오늘 방송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이제 옥수수 특집 방송을 해봤는데 정말 유용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떤 주제가 이어질지 또 기대가 되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